틀린 것은 했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지문에서는 그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소공은 위임장 필요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이게 자료 제출 안 한 거니까 신고관청에서는 그냥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감경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없지요.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것은 했고요. 1번 질문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법상 규제사항 요것은 확인 설명사항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도 들어가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1번이 틀린 거고, 기출문제에서 1번 지문 그대로만 2번 나왔어요. 1번 X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해제 등 신고는 당사자는 해야 됩니다. 3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개공의 인적사항,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얘기합니다. 이것은 개공이 계약서를 써 주었으니까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은 공급계약일 때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포함. 맞는 거죠. 금액 적어줄 때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5번은 전용면적, 집합권 추물일 때는 전용면적, 기타는 연면적. 3번 문제 풀어보시고. 삼 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취득신고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합병이니까 계약 외 원인입니다. 그때는 6개월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것도 맞고요. 3번은 국적을 상실했으니까 국적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하는 것은 바뀐 날부터, 상실된 날부터 6개월이죠. 4번에 나와 있는 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 땅. 근데 허가를 갖다가 사전에 누구한테 받냐면 국장이 아니고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관청한테 허가받는 거죠. 국장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인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맞는 거죠. 2학년 2반이기도 하고. 자, 마지막에 이제 토지거래 과제도 봅니다. 토지거래 과제도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허가구역을 묵습니다. 그리고 그 땅덩어리가 커야 됩니다. 기준 면적을 정해놨습니다. 그걸 넘어갔어야 된다. 초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보통 소유권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상권까지 규제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몽땅 갖추면 이런 쪽에는 관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넣고요.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오 이렇게. 그럼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허가관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걸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관청이 돼요. 여기가 허가관청 이렇게 돼요. 근데 막상 이제 허가구역을 묶는 사람은 지정권자는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입니다. 이제 경기도 강원도에 걸쳐 있는 땅을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허가구역을 묶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이 묶어야 됩니다. 국장이. 두 군데 이상 걸쳤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 일대에 있는 땅을 묶는다 그러면 그때는 경기도지사가 묶으면 돼요. 지정을. 이게 첫 줄입니다. 첫 줄. 그러니까 지정권자하고 여기 허가권자는 달라요. 바뀌면 안 됩니다. 지정권자 얘기하면서 시장군수 구청장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허가 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로 2번에 보면 요 지정기간은 길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묶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 2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밑줄 그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정 절차 4단계 절차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엽니다. 심의. 보니까 거기는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묶어야 되겠다 싶으면 공고를 합니다. 지정 공고죠. 정확히는. 그 다음에 알릴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통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주민들한테 자기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진짜 열람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4단계. 근데 거기서 이제 통지할 때는 관련된 사람한테 통지해 주는데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지사한테 통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나중에 이거 등기 칠 거거든요. 등기소장한테 또 통지 이렇게 됩니다. 등기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통지 이렇게. 그러니까 알릴 만한 사람한테 다 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열람.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2가지가 중요합니다. 2가지가. 첫 번째, 도대체 언제부터 허가구역으로 돼버리냐.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이 공고가 떴으면 이 공고가 있을 때부터요. 며칠 있다가 효력이 생깁니까? 그렇죠. 요걸 기억하시고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요거. 그 다음에요. 요거요. 지정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재지정. 이렇게. 그럼 재지정하는 절차는 칠판을 보셔야 돼요. 절차는 4단계입니다. 원칙은 심의, 재지정 공고, 알릴 사람한테 통지, 주민들 열람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원칙은. 근데 다시 지정할 때는 사전에 시도의사가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의견 청취라고 합니다. 국장이 재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도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 그리고 나서 4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재지정하는 절차는 5단계 절차가 됩니다. 4단계에서 하나 늘지요. 이 재지정할 때 그 글자 수로 봤을 때 제자가 더 추가되죠.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가 더 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제일 앞에 붙여지는 거예요. 재지정, 의견 청취. 요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할 때는요.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의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OX. O예요? X예요?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의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OX. XX. 지정할 때는 막상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요. 바로 심의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나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정 얘기를 하면서 시도의사가 지정하려고 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OX. X. 아니 절차가 없다니까. 저보고 어떡하라고. 없는 걸. 없어. 왜 없냐고 그러면 안 돼. 난 모르겠고 의견 청취 듣는 절차가 없어. 여기는. 있다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위에 가면 가로 당구장 표시예요. 재진행할 때는 심의 전에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의견 청취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중요하다고요. 거기가. 그 다음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반대로 이것도 있어요. 지정을 했다가 지정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 풀어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정해제라고 그래요. 가로 5번. 일부를 풀어주는 걸 일부 축소라고 그럽니다. 일부 해제를 일부 축소. 허가구역을 좀 줄여주는다 이거지.
중요한 것은 가로 5번은 이렇게 거기 보시면 지정해제나 일부 축소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지정 취소, 일부 축소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의무. 사유만 인정이 되면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지정해제를 하여야 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묶는 것은 지정이나 재지정은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뭐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일부 축소나 지정 해제는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돼. 왜요?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허가구를 묶을 사유가 없는데 묶어놓고 앉아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일부 축소 해야 된다. 전부 해제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가로 5번. 밑줄 그은 부분이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또요. 이번에 넘어갑니다.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보면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을 거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덩어리가 커야 돼. 땅 덩어리가. 중요하죠. 이거 오른쪽에 있는 박스 중요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는 박스. 근데 그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에 들어갔을 때하고 비도시지역하고 기준이 달라요. 비도시지역 그럼 어디를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러나요? 비도시지역 그러면 그죠. 관리지역 또요. 농림지역 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런 세 군데가 요 비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요건 도시지역은 진짜 도시지역이고. 크게 나눌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데 기준 면적을 정해놓은 그 기준이 좀 틀리다. 도시지역에 들어가면요.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 면적을 정해놨다. 용도지역. 그래서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도시지역인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그럴 때는 18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요. 180초가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구역 내 땅입니다. 허가구역 내 땅. 그런데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180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주거지역인데 180요. 오늘 3시까지 수업하고 싶으세요? 주거지역인데 180이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받을 필요 없다. 뭐기 때문에? 초과.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자, 그거. 그 다음에 상업적일 때는 200초과입니다. 200초과. 20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 얼마요? 660초과. 660초과. 녹지지역은요. 땅값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가 더 훨씬 비쌀 것 같은데 비싼 땅은 조금 면적이 좀 적습니다. 녹지지역은 100입니다. 100초과입니다.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를 이 녹지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투기 가능성은 이런 데보다 여기가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넘어가도 뭐예요? 허가를 받으시라.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이라는 데 있어요. 용도지역이 주상, 공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 근데 보통 이런 미지정지역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곧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더 줄어듭니다. 90초가. 그러면 허가를 받으시라.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고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중요하고요. 근데 비도시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지목 가지고 따집니다. 지목상 이런 것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지목상 임야다. 그러면 1000초가예요. 그 다음에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다. 그러면 절반인 500초가. 500 넘어가면 허가 받으시라. 이렇게. 지목 가지고 막 따집니다. 그 다음에 지목상 기타 나머지 지목일 때는 요 절반입니다. 또 250초가입니다.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임야가 제일 싸구려 땅입니다. 1000초가. 그 다음에 농지가 그 다음 500초가. 그 다음에 기타는 250초가. 보통 투자하신다 그러면 요 농지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위험 감내하는 그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요 임야. 그죠? 그래서 한번 이게 막 대박이 나면 임야가 대박이 날 수 있죠.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한번 팔아보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는 또 250 이렇게 절반씩 들었는데 이 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표를 물어볼 때 지문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면서 답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녹지적인데 임야입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들어갑니다. 소유권 시대에 관한 매매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요? 받습니까? 이때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적이니까. 그럼 그때는요 녹지적은 100만 넘어가도 허가받는 거죠. 자 이번에는 녹지적이 아니고 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임야입니다.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때는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이고 매매로 매입한다고 그러면 허가증 필요합니까? 이때는 이게 중요한 게 물론 이것도 영향을 주지만 요것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1000 초과가 돼야 되죠.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되시죠 이거?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가면 여기서요 소유권 또는 지상권에 대해서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가로 4번에 또 거기로 와 계셔요. 가로 4번 제일 밑에 가로 4번 소유권하고 지상권 밑줄 그어져 있죠. 요 정도를 간섭해요.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려고 하는 유상 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 오는 거예요. 뭐일 때요? 유상 또 뭐요? 계약일 때. 자 해봅니다. 다시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지정을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 내 땅입니다. 그 녹지지역 내 땅인데 면적이 200입니다. 200. 근데 그걸 증여를 받습니다. 증여. 허가구역 내 땅인데 녹지지역 내 땅인데 그걸 200제곱미터를 증여받아. 그럼 허가증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 없죠? 두 가지 요건을 갖췄지만 그죠? 증여는 여기 유상계약이 안 들어가고 무상계약이죠. 공짜. 이건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증여 X라고 써두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옆에다 크게 증여 X. 또 경매로요. 경매 이번에도 낙찰받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아요. 허가구역 내 땅을 낙찰받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 내 땅인데 자 500제곱미터입니다. 녹지지역 내 땅인데 500제곱미터를 낙찰받아요. 그러면 허가증 필요합니까? 소유권과 관련돼 있죠. 그런데 계약이 아니죠. 지금 이거 경매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아무리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고 기준 면적을 넘어도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유상 계약일 때. 두 가지 써두시고 넘어갑니다. 201페이지 이제 여기 왔습니다. 여기요. 201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허가 신청서를 갖다가요 허가관청에 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허가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공동. 첫 줄에 보면 나옵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신청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면 내는 거예요. 이게 허가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면주의라고 얘기하고 공동신청주의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집어넣는다. 그때 둘째 줄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고 여기 추가 서류가 있죠. 그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두 가지. 동그라미 3번을 보셔야 돼.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가 뭐죠? 기억번? 토지이용 계획서. 니은번 또 뭐죠?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이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빨갛게 썼던 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입주 계획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토지 이용 계획하고 똑같은 거죠. 땅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러냐? 그 농사 지으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추가로 서류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최근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별표가 하나 돼 있죠 지금. 기억본부터 쭉 볼 텐데 기억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누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부동산을 그게 니은번하고 디귿번입니다. 땅 얘기죠.
니은번하고 디귿번 어떤 부동산을 이런 뜻이죠. 그때 보니까 니은번은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니까 토지의 직접적인 정보입니다. 토지 관련된 정보예요. 그런데 디귿번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냐,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냐, 토지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냐 그런 정보가 디귿번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는 니은번, 면적 이런 거예요. 디귿번은 위에 나무가 있냐, 아무것도 없냐, 비닐하우스 있냐 그런 것이 디귿번. 그러니까 니은번하고 디귿번은 토지 관련 정보죠. 그 다음에 리을번은 이전 및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뭡니까? 요게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이런 거 적어주는 거죠. 리을번이. 그 다음에 미음번은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서에 적을 것 중에 뭘 적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래, 계약, 예정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정금액. 예정금액입니다. 지금 별표 하셔야 됩니다. 예정금액.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무슨 금액을 적었던가요? 실제 거래 가격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요 계약서 쓴 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닙니까?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서에 적도록 돼 있었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토지 거래 허가 받는 것은 별개라고 그랬죠. 토지 거래 허가는 허가고 거래 신고는 또 거래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정 금액이라고 된 것은 실제 거래 금액하고 다르겠죠. 이때 얼마 계약하려고 하는 거냐. 그 예정가죠. 예정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제 거래 금액 하면 틀리는 겁니다.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고 뭐요? 예정 금액. 또 한 가지 더. 개업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공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등록사항 없죠. 중개사의 인적사항이나 등록사항 없죠. 이거 적어두셔야 돼. 개공 X. 개공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X. 이게 기출문제예요. 왜 없을 것 같아요?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계약서 쓰겠죠. 이때 중개사가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이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있나요? 거래 신고할 때는 있죠. 당사자가 직거래할 때는 이게 없겠지만 중간에서 개업공인회사가 소개시키고 계약서 썼다면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신고사항 되는 건 맞죠. 허가 신청서에는 중개사에 대한 내용 나오지 않죠.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읍번과 시읍번은 아까 했던 거죠.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그것도 적지만 따로 추가 서류로 아까 냈었죠. 그러니까 추가 서류로 자세히 내기도 하고 허가 신청서에 요약해서 적기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거. 자 그러면 허가 신청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정구수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래요. 요 심사 기간이 며칠이에요? 요거 15일이냅니다. 민원 처리 기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가로 2번에 밑줄 그어진 거 15일이잖아요. 그러면 15일 내 뭘 하셔야 된다? 허가 관청은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주고요? 허가를 내주고요. 근데 투기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불허가 통지를 하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불허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한다. 며칠 이내? 그 15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15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랑 먼저 협상 좀 해봐. 이게 선매협의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랑 사고 팔지 협의를 해보라는 겁니다.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면 셋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 옆으로 빼놓거나 허가를 내주거나 불허가 통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허가 신청서를 집어넣고서 15일 내에 허가증을 준 것도 아니요. 지금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습니다. 밑에 불허가 통지한 것도 아니요. 선매협의 통지를 해서 옆으로 빼놓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허가관청이. 그러면 민원 처리기간 15일이 끝난 날. 그 다음에 또 뭐요? 다음 날. 여기가 중요해요. 끝난 날 동그라미, 다음 날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끝난 날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끝난 날, 다음 날에. 불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중요합니다. 제일 끝에 부분.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잔뜩 나와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요. 선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볼게. 딱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선매협의 절차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 받았을 때 요 절차 보는 거고요. 불허가 났을 때 요 구제수단. 요거 세 가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끝납니다.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땅은 딱 두 가지 땅만 빼놓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다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땅만. 하나는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이었다. 이런 거예요. 도로공사가 거기다 길 내려고 그러는 목적이 있다. 길 내는데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빼놓고 도로공사랑 한번 협상해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않고 있다가 허가받은 저 원래 땅 주인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팔겠다고 신청 들어온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허가를 내줬을 때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더니만 농사지 안 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땅값 올라가니까 팔겠다고 허가 내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두 번째 건 조금 약간 조금 불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빼놓을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땅만 빼놓을 수 있다는 거 밑줄을 그어져 있죠. 그러면 선매 협의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요. 허가 신청이 쓴 날부터요. 한 달 이내 1개월 이내 살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선매자 지정. 이렇게.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1개월 내 선매자를 정하시고요. 지금 옆으로 빼놓고 허가 신청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잠깐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선매협의 절차를 빨리 조속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내 선매자 지정하고 동그라미 2번. 또 동그라미 3번. 1개월 이내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3번. 선매협의를 어떻게 하시라? 종료. 선매협의를 완료하시라고요? 선매협의를 완료한다. 그럼 선매협의를 완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선매협의를 끝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랑 땅 주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 거래했다고 관청에다가 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선매협의 완료죠. 이거 언제까지요? 1개월. 그러니까 1개월 내 선매자 지정. 지정되고 나서 또 1개월 내 선매협의 완료. 이렇게. 동그라미 3번까지 봤어요. 4번, 5번, 6번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여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밑으로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4번은 뭐냐? 이거예요. 선매자가 지정되면 협상 개시를 빨리 하셔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매자가 지정됐다 그러면 15일 이내 어떻게 하시라고요? 선매협의를 15일 이내 어떻게 하시라고? 개시하시라. 개시가 시작이란가요? 시작하시라. 어떻게 해서 개시합니까? 15일에 개시하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4번. 그렇죠? 땅 주인한테 선매자로 정해진 사람이 나는 요 금액에 살 생각이 있다라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나 1억 5천이면 살게. 이렇게. 그게 협상 개시예요.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난 그 값에는 못 팔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내 빨리 협상을 개시해가지고 빨리 요때까지 협상 완료 지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15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에요. 참. 예. 별표입니다. 4번. 요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이때 선매협의라고 하는 건 이건 강제로 팔거나 강제로 사야 되는 건 아니죠. 협상하는 겁니다. 그럼 협상할 때 두 사람의 가격이 맞아야지만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협상하실 때는 어떤 금액을 기준해서 협상하라고 법은 돼 있나요? 감정가 기준이죠. 감정가 기준. 이게 동그라미 5번. 감정가 기준에서 둘이 합의를 하시고 감정가대로 사고 팔아라 그 뜻은 아니고 합의를 한다고요. 협의한다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선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감정. 선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동그라미 6번 이겁니다.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렬됐어요. 땅 주인 못 팔겠대요. 그렇게 줘도 못 판대요. 그러면 요 자리로 다시 옵니다. 요 자리. 다시 오는데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내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실수요 목적일 때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허가. 그죠? 요 길로 다시 와서 요거 아니면 요쪽 길로 갈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6번 중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6번.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를 내줘야 한다. 맞습니까? 허가 통보한다. X. 지체 없이 선매부가 이루어져 났을 때는 지체 없이 불허가 통보를 해야 된다. OX. OX, XX. X죠, X.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죠. 허가 또는 불허가죠. 중요합니다, 그거. 네. 됐어요. 이제 또 넘어가십니다. 교재 204페이지. 여기입니다. 여기. 허가. 이건 어떤 경우에 허가 내줍니까? 투기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겁니다. 농사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허가 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204페이지 갔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은 사람은 허가증 나왔죠? 그것 갖고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쓰고 등기 쳐요.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가 납니다. 허가구역 내 땅 기준면적 초과하면요. 그때 허가받은 사람은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할 의무가 생긴다. 이용할 의무, 허가받은 대로 쓸 의무. 농사 짓겠다고 하면 농사 지었고, 거기다 자기가 살 집을 짓겠다고 하면 살 집을 지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의무가 있는데, 이용 의무 기간은 몇 년? 최장 5년이다. 아까 여기 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최장 몇 년? 5년. 이용 의무 기간도 최장 5년 이렇게 됩니다. 둘째 줄에 나왔죠. 5년 범위 안에서 자, 이용 의무 기간을 정해놨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세 가지네요. 자, 뭐가 있어요? 2년짜리가 있죠. 2년짜리. 4년짜리도 있어. 그 다음에 또 몇 년? 5년짜리. 자, 2년짜리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글자 수가 두 글자입니다. 자기, 이거 나온 거 있죠.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입하는 거. 자기. 그 다음에 복지. 그거 하니까 생각나네.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집사람이 자기를 부를 때 꼭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야. 자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그걸 어떻게 불러?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저녁 내내 볶아도 아이 뭘 그렇게 불러? 둘 있는데도 그랬어요. 둘 있는데도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어렸을 때부터 받는 뭐라 그럴까? 하여간 그 문화랄까 이게 딱 배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또 강요당했던 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라는 거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강요를 안 받아도. 그때는 해요. 그때는 그냥 제가 그냥 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저희 안사람이 좀 가여울 때. 그때는 그냥 그런 얘기가 절로 나와. 그때는 하는 거지. 근데 한번 해봐. 이거 어디야, 그죠?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소리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 사랑 안 한다는 말이냐?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샘솟진 않아. 근데 가끔은 또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긴 한데 그래. 하여간 자기 이거. 그 다음에 복지시설 짓겠다고 해서 땅 산 거. 그 다음에 농사 짓겠다고 해서 농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대토. 대토는 그 자기 땅 수용 당해갖고 근처에 또 땅을 또 매입하는 경우예요. 대토 이렇게 다 2년이고요. 그 다음에 4년은요. 사업 시행. 글자 수도 4개죠.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조문을 보면.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혹시 나오면 사업 시행이라는 글자 오는지를 보시고 그건 4년입니다. 그 다음에 5년짜리는 제일 긴데 현상 보존이죠. 현상 보존은 길게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상 보존. 그렇죠? 5년. 기타도 5년.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용해야 될 건데 이용 안 하죠. 이제 조사합니다. 허가 내주고요. 진짜 농사 짓는지 뭐 허가받은 대로 쓰고 있는지 가서 조사하게 됩니다. 근데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서 보니까
농사 안 짓는구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행명령. 그죠? 이행명령은 빨리 농사 지어. 라고 이행명령서를 보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서는 문서로 해요. 그리고 여기는 협박 문구가 들어가 있죠. 농사 안 지면 이행강제금 때릴 거야. 이렇게 협박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게 이행명령입니다. 우리 교재는 가로 2번입니다. 근데 이행명령을 바꿔도 말 안 들어 먹어요. 그죠? 응? 응.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행강제금. 맴매 때리는 거면 맴매. 가로 몇 번이요? 3번.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도 별표가 3개 돼 있잖아요. 출제가 유력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여기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있고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때리고 또 2달 있다 이행강제금 때리고 이렇게 하면 죽어버려요.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이행명령이 있은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몇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행될 때까지 때린다고 하니까 막 끝끝내 때리고 많이 때릴 것 같죠?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동그라미 D 한번 보세요.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끝끝내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번 2번 나왔었다고. 시장구조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어떻게 해요?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행명령이 있었습니다. 이행명령서가 나왔어요. 근데 안 따릅니다. 그러면 1년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농사 안 짓고 있어요.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년 있다 가보니까 그때는 농사를 짓고 있네? 그러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요. 안 때리죠. 그러나 첫 번째 이행강제금 고지서 나간 것은 어떻게 걷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디귿번이 2번이나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몇 대나 때리느냐. 이게 이행강제금요. 이행강제금 오른쪽에 보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돼 있죠. 몇 대 때린다고 기억하셔야 돼. 10대.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니까요. 거기에 10%는 10억이라면 1억이에요. 많이 때리면 1억이란 뜻이죠. 10대까지죠. 10대까지. 매매 때리는 거. 이행강제금은 매매라고 생각하시대. 매매. 10대. 많이 때리면 10대. 그런데 밑에 보시면 3가지가 또 있죠. 진짜 10대 때리는 경우가 있고 7대 때리는 경우가 있고 5대 때리는 경우가 있죠. 자, 10대 때리는 경우는 뭐냐? 방치시켜놨을 때가 10대죠. 방치. 이거 아예 안 써먹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요. 빌려줬을 때가 7대죠. 7대. 빌려줬어. 임대 7대. 그 다음에 5대는 어떤 경우예요? 목적을 바꿔서 쓰고 있더라. 변경. 그럼 몇 대? 근데 5대 제일 적잖아요. 목적을 바꿨습니다만 쓰고 있긴 하죠. 저희 그 둘째 놈한테 이번에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사줬어요. 노트북 이렇게 하나 사줬습니다. 요새 그 집에서 듣는 거 있잖아, 그거. 온라인 그것 때문에 둘이 하나씩 있어야 되더라고. 사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라인 수업 듣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 의무가 생겨.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네. 듣는 척하고 딴 거 하고 앉아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노트북 뺏어버린다? 이렇게. 이행명령이잖아.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말뿐이고 제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매 때려야지. 매매. 효자손으로 매매.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냥 노트북 사줬더니만 저 구석지 처박아 놓고 거들떠도 안 봐. 그 방치요. 그러면 종아리 걷어 10대요. 왜 너 공부 안 해? 이런지 10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빌려줬어, 친구한테 이놈이. 지가 공부 안 하고 친구한테 빌려줬대. 그럼 7대야. 그죠? 나쁜 거지. 5대. 이거 어떤 경우냐면 이놈이 그걸 공부할 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 받침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진짜요? 이놈이 거기
그 노트북 있는데 거기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라면 끓여 갖다 주니까 그거 위에다 딱 올려놓고 먹고 앉아 있잖아.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5대짜리야. 응? 그래서 방치시켜놨은 게 제일 나빠. 자, 구석지 쳐봐놓은 거 10대. 그 다음에 빌려준 거 7대. 기타도 7대요. 그 다음에 라면 밥그릇으로 쓴 거 5대. 목적 바꾼 거 이렇게. 이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받은 요 사람은 그냥 흔쾌히 기쁘게 낼까 아니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7대나 때려 그럴까? 이행강제금을 얻어맞은 사람은 흔쾌히 그걸 납부할까 아니면 뭐가 잘못해서 7대나 때리냐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까? 거의 이의신청을 해요. 며칠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나? 30일.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구석지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불허가요. 저번에 보시면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안 내줘 버려.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난 거예요, 솔직히. 근데 불허가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구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이의신청. 여기 이의신청이 또 나오네. 뭐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불허가 낸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재고를 다시 생각해 달라고 재고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의신청하시나? 여기가 한 달이네. 여기가 1개월인데 여기 30일이었잖아요. 아이고 이거 미치겠네. 두 개가 비슷한데 그죠? 여기는 30일 여기는 1개월 30일 이거 나왔잖아. 여기 1개월 어떻게 구별할 거 이거 여러분 큰일 났어. 구별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30일 여기가 1개월 30일 1개월 바로 옆에 있는데 골치 아파. 그래서 요 세 덩어리를 기억하시라고. 선매, 허가, 불허가.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허가 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용 안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받았을 때 이 신청은 30일. 30일하고 1개월 중에 어떤 게 더 긴 것 같아요? 느낌상. 1개월 더 길지. 그 오른쪽은 하루 정도 늘어서 1개월. 오른쪽이 하루 정도 늘었어요 더? 1개월. 왼쪽이 뭐요? 30일.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자보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 그러면 사든지 이거죠. 매수 청구. 사라 그러면 너가. 불허가 냈지. 좋아 사. 이렇게. 그러면 이 매수 청구도 언제까지 하시나? 1개월 내 매수 청구니까 1개월 이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네. 산매자 지정하는 것도 1개월. 산매 협상 완료도 1개월. 자,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1개월. 불허가에 대한 매수 청구 막 이렇게 대드는 것도 1개월이죠. 다 1개월 거의. 근데 이때 매수 청구할 때 사줘야 돼요. 시장공사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어떤 금액 기준으로 사주게 돼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주게 돼 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주쇼 이렇게 돼 있다. 아까 선매 협상할 때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어떤 금액 기준에서 협상해요? 선매 협상은 감정가 기준. 여기는 매수 청구는 공시가 기준. 두 개 바뀌면 안 되겠죠? 두 개 다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감정 나오면 틀리겠네. 그죠? 여기 공시가 나오면 틀리겠네요.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하나라도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쭉 넘어가시고 이번에는 208페이지. 네모 8번에 가로 1번 중요합니다. 이제 농지 취득자격증명.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그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지 취득 받은 걸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단골로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러면 검인 받은 것으로 뭐예요? 의제. 검인제도 형편없는 거 아시죠? 토지거래가 제도가 센 겁니다. 왜 이때는 토지거래가 받으면 이게 농지증 받은 걸로 의지하느냐? 이게 더 세서 그런 거예요. 왜 세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토지가 농지일 때는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이냐도 확인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증이 나갑니다. 이게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돼. 근데 농지증은요, 농사 지르는 사람이다 확인되면 그 지역에 안 살아도 농지증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지증 받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또다시 이걸 받게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 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시 할 필요 없나요? 해야 되죠.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지웠던 거 이거잖아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눈을 잠깐 뜨시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왜 이렇게 졸리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잘 이렇게 그렇게 눈이 좋은 것도 아닌데 바로 그냥 보여요. 토지 거래가 받은 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 요거 중요하고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 중요하고 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벌칙 나온 거 있었죠. 아까 이겁니다. 이거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효력이 안 생기겠죠. 무효죠. 무효. 그러면서 네모 10번의 가로 1번요. 형사처벌입니다. 2년 이하의 적이나 공시가 기준에서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쵸?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으면 오리 2마리 오리보트 2학년 2반, 외국인 특례는 2학년 2반, 여기는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정확히 기억하면 맞출 수 있어요. 거의. 외국인 특례가 오리보트 오리 2마리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는 203, 그렇죠.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 가시나? 이제 마지막 갑니다. 213페이지. 자,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여기 2편에 보면 토지,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오늘 끝낸 거예요. 2편에서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 박스로 그려놓은 걸 기억하셔야 돼. 글로 써놓기도 했지만 글로 써놓은 것보다는 그 페이지 아닌데 지금 박스, 그죠?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3사람인데 첫 번째가요, 거짓 신고한 사람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 허위로 신고한 사람, 포상금이 걸려있어요. 이때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아까 했는데 이거 신고 안 하면 500과, 대금 자료 안 내면 3,000과, 외 자료를 안 내도 신고 안 한 것처럼 500과, 그랬죠? 거짓 신고하면 5% 과태료 했었잖아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줄여서 5% 과태료.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중에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또는 속여서 허가 받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온 내용이죠. 허가 안 받았습니다. 그죠? 이러면 방금 전에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30%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는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허가 받았는데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이용을 안 하고 있다. 이랬을 때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포상금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온 거지. 이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형사처벌 받습니까? 이거죠, 이거. 빨간 거, 중간에 빨간 거, 이거. 허가받은 대로 이용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몇 대 받습니까? 몇 대? 10대까지죠. 정확히 얘기하면 10대까지. 이행강제금 몇 매? 이렇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기억하실 때 2편 포상금은 세 사람한테 걸려 있어요. 거허목 이렇게. 거허목,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거허목. 큰 나무한테 뭘 줘야 돼? 포상금. 1편 포상금, 그거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1편 포상금 제도는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편 포상금이 걸려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편 포상금.
그쵸. 양 부모한테 포상금을 주시오. 여기는 1편 할 때 나중에 합니다. 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사람, 받은 사람, 증 빌려주고 빌려받은 사람이 걸려 있어요. 또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도 포상금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뭐는 뭐예요? 무등록증 기업자. 이 세 사람이 포상금이 걸려 있어요. 나중에 또 합니다. 1편 포상금은 양부모한테 포상금을 줘야 된다. 2편 포상금은 거허목한테 지급한다. 거허목. 세 사람씩. 예. 여기 다시 옵니다. 포상금을 갖다가 언제 주느냐? 주는 거 보니까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증거 자료. 그러니까 내부 관해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돼야 됩니다. 과태료 얼마 매긴다고 그랬습니까? 5%. 그죠? 과태료 부과? 그럼 이때 포상금 언제 줘요? 포상금? 입증자료 내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포상금 얼마 줘요? 참 얼마? 부과된 과태료, 매긴 과태료에 얼마를 떼어서 준다? 20%. 여기 받은 과태료 있죠? 그 중에 5분의 1 떼주는 거예요. 20% 떼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 대신에 얼마를 넘을 수는 없다? 1,000만 원. 요게 출제됐던 거예요. 1,000만 원.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좀 돈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셔요. 돈이 됩니다. 이거 최고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어요. 1년에 한 3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어렵겠죠. 요게. 그 다음에 여기 좀 두 가지 경우는 언제 포상금을 주느냐. 이것은 형사처벌이니까요. 공소제기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때는 포상금 줘야 된다.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의 포상금 줘야 돼. 이렇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이렇게. 형사처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전부 다 형사처벌 아닙니까 지금? 이거 1학년 1반입니다. 여기 3학년 3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1편. 그죠? 언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요?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 포상금 주죠. 공소제기 또는 뭐요? 기소유예요. 이렇게. 이거나 이거. 근데 포상금 얼마 줘요? 실망스럽습니다. 50만 원 줍니다. 돈이 안 됩니다 이거. 여기도 한 건당 50만 원이죠. 여기도 50만 원. 신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쪽도 그래요. 근데 왜 좀 그러냐면 형사처벌입니다. 이게 더 위반 사항이 클까요? 이게 위반 사항이 더 클까요? 두 개 중에. 여러분 이거 받으시고 싶으세요? 이거 징역 벌금 받고 싶으세요? 이쪽이 더 센 겁니다. 그럼 이게 커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쪽이 더 세.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신고. 이것도 50이에요. 이것도. 특히 이거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거 신고 고발한 사람이 있을 때는 포상금 50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신고하고 싶지 않지. 언제 줘요 근데 이게?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이행명령이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아닙니다. 여기서 칠판에서 보면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요때 포상금 준다고. 요때 포상금은 이때 주는 거예요. 여기보다 빨리 줘요. 이행명령서가 나가면 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고.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됐을 때 포상금 준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하고 얘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2편 포상금 제도예요. 그러면서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오죠. 이건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야? 뭔 소리야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세모라고 했잖아 지금 제가 칠판에. 무조건 안 주는 사유가 아니고. 자 공무원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자기가 적발해 놓고 뭐예요? 포상금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야지. 돈 달라니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두 번째 위반행위 관련자라고 나오잖아. 위반행위 관련자. 이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자해행위입니다. 자해행위. 자기가 자기를 신고 고발하고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나 하여간 이거 깜빵 가는 것 같으면 나 깜빵 갈 테니까 돈을 일단 내놔. 이렇게 되지. 이런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고발한 사람이요. 이게 누가 신고 고발했는가 밝혀졌을 때는 줄 수도 있지만 그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시험 나왔어요, 요거. 집에 가셔야 되는데 계속 졸면 언제 집에 가실 거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세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포상금액 별표 하시고 요 포상금을 노려야 된다고.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얼마? 1,000,000원. 그죠? 요걸 노려야 되고. 214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미연번. 여기서 두 가지 봅니다. 미연번 보면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은 동그라미 1번의 미연번요.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포상금을 준대요? 2달 이내. 하여간 숫자 나오면 우리는 그냥 이거 조심해야 돼. 2달. 그죠? 여기 지금 1편 포상금, 양부모한테 포상금 지급하시오. 1편 포상금은 언제까지 포상금을 줘요? 등록관청이 지급 결정이 있을 때부터 요건 한 달 이내에 주도록 돼 있죠. 여기는 2달 이내입니다. 그럼 바꿀 수 있겠죠.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 달 내에 준다고만 틀리고 여기서 2달 이내 지급한다면 틀리죠. 그래서 1편 포상금은 1개월 내 지급이요. 2편 포상금은 2개월 내 지급이요.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에 비용 나옵니다. 비용을 보니까 포상금 지급에 들어간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돈은 어디 나서 주더라?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일부라도 보조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1편 포상금 제도는요. 자, 국고에서 일부지만 보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일부지만. 네, 그래서 여기는 국고 보조 제도가 있고 제2편 포상금 제도는 국고 보조 제도가 없다. 출제됐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자, 문제 4번 풀어보십니다. 이제 문제 4번. 일단 토지 면적이 110제곱미터니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100을 초과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거고 기준 면적도 넘었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했다? 지상권까지도 규제하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대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2번은요. 토지거래가 받으면 녹지증 받은 걸로 의제. 2번은 아실 거고. 3번은 농사 지으려고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줘요. 실수요 목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농사 짓겠다고 하면. 자기가 살 집을 짓겠다고 땅을 매입한다 그러면 실수요 목적으로 인정해서 허가증을 내준다 이거지. 농사 짓겠다고 하면 허가증 내준다는 거지. 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3번 틀린 겁니다. 4번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도 허가를 내준다는 뜻입니다. 자기 살 집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수의 목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지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3번처럼 필요합니다. 허가 대신 뭐예요? 허가를 내주시오. 이렇게 됩니다. 4번은 맞고 5번은 1개월 내 매수 청구. 불허가에 대해서는 맞죠? 그럼 너가 사라. 그때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 자, 정답 3번이었고요. 5번 문제 마지막에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허가받은 대로 쓰고 있는데 뭐 선매협의 대상이 아예 되질 않지. 안 쓰고 있을 때만 되는 거고. 2번은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내 선매자 지정. 3번은 선매협의 개시죠. 15일 내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한테 통지해가지고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3번은 맞네. 4번은요. 매입가격 기준이 아닌데 감정가 기준 협상은. 5번은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선매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죠. 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 예.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